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들을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쟁반 위에 덩그러니 놓인 말라비틀어진 치킨 너겟 3조각, 그리고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퍽퍽한 빵 한 덩이. 놀랍게도 이것은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그 중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의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학부모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먹고 있었다니 라는 부모들의 절규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부실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처참한 급식 사진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양 균형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성의조차 느껴지지 않는 식단이었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농무부와 정부의 태도입니다. 어린이 비만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부랴부랴 학교 급식의 채소 섭취를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가 실소를 터뜨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 식품 기업들의 로비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밀린 미국 정부가 학교 급식에서 피자와 감자튀김을 채소류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토마토 페이스트가 발렸으니 채소고, 감자로 만들었으니 채소라는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신선한 샐러드나 나물 대신 기름에 찌든 고칼로리 냉동식품들이 채소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식판을 점령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이 죽음의 식단 앞에서 미국의 미래인 아이들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무리 항의하고 눈물을 흘려도 학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원래 채소를 안 먹는다는 뻔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미국 미주리주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믿기지 않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학교 급식을 전담하던 영양사가 갑작스러운 병가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조리사 2명만으로는 수백 명 아이들의 식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없어 교장 선생님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영양사를 수소문했지만 단기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때 교장의 뇌리를 스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평소 교장이 아끼는 단골 식당의 주인, 바로 인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교장은 그녀의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서로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서 그녀가 과거 한국에서 영양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사실도 기억해냈습니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그녀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교장은 곧장 아주머니의 식당으로 달려가 무릎을 굽히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딱 며칠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한국인 특유의 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게 문 닫고 당장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학교 주방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냉동 닭고기와 깡통에 든 설탕 범벅 콩요리, 그리고 성의 없이 잘린 냉동 감자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가공식품 방식은 끝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이 식재료들, 제가 한국식 조리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미국인 조리사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반대했습니다. 이 재료로는 정해진 메뉴밖에 못 만들어요. 아이들은 향이 강하거나 낯선 한국 음식은 절대 안 먹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하얀 조리복의 깃을 세웠습니다.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냉동 닭고기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감자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닭고기를 잡내 없이 깔끔하게 삶아낸 뒤 달콤한 간장과 알싸한 마늘, 그리고 양파를 듬뿍 넣은 마법의 소스에 졸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안동찜닭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머니는 신의 한 수를 더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쫄깃한 당면을 넣은 것이죠. 또한 사이드 메뉴로는 아이들이 오직 감자튀김으로만 먹던 감자를 깍둑 썰기하여 달콤 짭짤하게 졸여낸 한국식 감자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고소하고 달콤한 간장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평소처럼 터덜터덜 카페테리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보던 눅눅하고 짠 감자튀김 대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색빛 찜닭과 보석처럼 빛나는 감자조림이 놓여 있었죠. 편식이 심했던 6학년 아들은 자신의 식판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밥인가요? 아주머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아이의 식판에 찜닭을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찜닭이란다. 안에 있는 투명한 국수랑 같이 먹어보렴. 반신반의하며 한 입 크게 떠넣은 아이의 입안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스가 깊게 배어든 닭고기와 씹을수록 쫄깃한 당면의 식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식판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 투명한 국수는 뭐예요?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아이들은 당면을 마법의 유리국수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채소를 싫어한다던 아이들은 찜닭 소스가 듬뿍 배어든 당근과 양파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특히 감자조림은 아이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감자가 튀기지 않아도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울 수 있다니 아이들은 식판을 비우고도 한 번 더 달라며 주방 앞으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조리사들은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잔반이 이날은 단 한 톨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후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문을 들은 학부모들이 오늘 급식에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며 문의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익힌 채소를 먹었어요. 학교 갔다 온 아이가 하루 종일 유리국수 이야기만 해요. 그 한국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어디인가요? 당장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칭찬 일색에 교장 선생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뒤로 5일 동안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닭볶음탕, 불고기, 잡채 등 매일매일이 축제였고 아이들은 이제 점심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부모들은 이 5일간의 기적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급식이 부실했던 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식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한국식 조리법의 위대한 차이였던 것입니다. 같은 감자 하나를 가지고도 정크푸드를 만들 것인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만들 것인지는 결국 만드는 사람의 정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영양사가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한 뒤에도 웨스트 달라스 초등학교의 규칙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와 교장의 결단으로 학교는 아주머니의 한식 조리법을 정식 매뉴얼로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인 조리사들은 아주머니에게 한국식 칼질과 양념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운 이유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국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는 한국인 특유의 따뜻한 정, 그리고 척박한 식재료 속에서도 최고의 영양과 맛을 찾아내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지혜가 절망에 빠졌던 미국의 급식실을 구원한 것입니다. 미국 엄마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한 끼 밥을 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랑받을 권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꾸는 우리 한국인의 저력.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채널은 전 세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